차정원이 평생을 바쳐 쫓았던 복수의 끝에 놓인 진실은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기는커녕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이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유전자 검사 서류에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며 무너뜨리려 했던 괴물 진태석 명예회장이 자신의 친부라는 믿을 수 없는 문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는데요. 차정원은 평생을 살인자의 딸이라는 오명 속에서 비참하게 살다 간 양부 차기범을 위해 가짜 주영체의 가면을 썼지만 정작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원수의 것이라는 사실에 구역질을 하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늘아에게 버림받은 이유가 단순히 가난 때문이 아니라 진태석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다가가기 위한 걸림돌이었기 때문임을 깨닫고는 타오르는 복수심과 자기 혐오 사이에서 갈갈이 찢겨나갔더라고요. 한편 주하늘에게 건양그룹 회장 자리를 뺏기고 골방으로 몰렸던 진세우는 광기 어린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세우는 공난숙이 건네준 스위스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올 3조 원이라는 거대한 힘에 도취해 있었는데요. 진세훈에게는 이제 자신의 아내 주영채가 가짜였다는 배신감보다 주하늘이라는 연적을 짓밟고 건양의 왕좌를 되찾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진세훈은 공난숙에게 지분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고 여동생 진세미에게도 이제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가 왔다며 협력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진세미는 오빠 진세훈이 가진 권력에 대한 집착이 이미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넘어섰음을 느끼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는데요. 진세미는 자신이 동경하던 오빠가 괴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동시에 주영채가 정신적인 붕괴를 겪으며 차정원의 삶을 흉내내는 비극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디자인실에서 쫓겨난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는 급기야 자신이 진짜 차정원이라고 믿는 리플리 증후군의 역전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주영채는 엄마 공난숙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차기범의 사진을 품에 안고 아빠, 나 정원이야 라고 속삭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난숙은 그런 딸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비극을 이용해 하늘아로부터 더 많은 돈을 뜯어낼 궁리를 멈추지 않는 탐욕스러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주하늘은 건양그룹 회장실에 앉아 조미향과 함께 진세훈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투자 전문가다운 냉철함으로 진세훈이 스위스 자금을 국내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하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해냈는데요. 주하늘은 자신의 친부 주상철의 죽음과 관련된 비자금이 바로 이 3조 원의 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진태석과 하늘아를 단번에 법의 심판대에 세울 덫을 촘촘히 설계했습니다. 주하늘은 자신을 밀어내려는 노민구의 비즈니스적 압박 속에서도 오직 차정원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더라고요. 주하늘은 차정원이 진태석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가 느낄 파멸적인 고통을 짐작하며 그녀가 스스로를 파괴하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각 하늘아는 공난숙이 차정원의 출생 비밀을 무기로 자신을 협박해오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윤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늘아는 자신의 과거인 한영순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매장하기 위해 공난숙과 차정원을 동시에 제거할 계획을 세웠고 진태석의 신복인 황 실장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피해 숙청을 사주했습니다. 진태석은 자신의 서재에서 차기범이 남긴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차기범이 죽기 전 박경신에게 무언가를 맡겼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황 실장을 독촉해 박경신의 행방을 쫓게 했는데요. 진태석은 설령 차정원이 자신의 친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협한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비정한 인간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진세훈이 가져온 3조 원이 자신의 부하를 도울 동아줄이라 믿으며 주하늘을 몰아낼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박경신은 이미 주하늘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상태였고 차기범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진실의 문서를 주하늘에게 넘겨준 뒤였습니다. 차정원은 홀로 차기범의 납골당을 찾아가 유골함 앞에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정원은 아빠, 내가 그 괴물의 딸이래. 아빠를 죽인 그 사람의 피가 내 몸에 흐른대라며 가슴을 쳐대며 통곡했는데요. 차정원은 복수를 위해 가짜 주영채로 살았던 시간이 결국 자신을 죽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주영채가 하얀 소복을 입은 채 납골당에 나타나 차정원의 머리채를 휘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영채는 내가 내 이름을 훔쳤지. 내가 가짜고 내가 진짜 차정원이야 라며 광기를 쏟아냈고 차정원은 미쳐버린 라이벌의 모습에서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을 투영해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더라고요. 뒤이어 나타난 구실장이 공난숙의 명령으로 차정원을 납치하려 했으나 주하늘이 보낸 조미향과 경호원들이 현장을 덮치며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세훈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건양가 저택으로 모든 이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진세훈은 주하늘이 이사들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3조 원의 자금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주하늘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주하늘은 그 자금이 주상철 사건의 불법 비자금임을 증명하는 박경신의 증언과 황 실장의 내부 고발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의 비인간적인 처사의 회의를 느끼고 주하늘의 편에 서서 진태석의 모든 살인 교사와 조작 가담 내역을 자백했더라고요. 하늘아는 모든 것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공난숙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난숙 역시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기에 하늘아가
차정원을 유기하고 차기범을 함정에 빠뜨렸던 당시의 녹취 파일을 터뜨리며 동비어진의 태세를 보였습니다. 안진아와 같은 신복들도 주하늘의 압박에 못 이겨 사내 스파이 행위를 실토하며 진세훈과 주영채의 몰락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진세훈은 화면 속에서 자신의 계좌가 전면 동결되는 것을 보며 정신을 놓아버렸고, 진태석은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는 순간에도 차정원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차정원은 그런 생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당신이 준 피는 오늘 여기서 다 쏟아내고 갈 거야. 이제 나는 당신의 딸도 가짜 주영채도 아닌 차기범의 딸 차정원으로 살 거야 라고 담담히 선언했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꺼진 건양그룹의 대저택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한혜라와 진태석의 시대가 이토록 허망하게 막을 내릴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데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난장판이 된 거실 한복판에는 한혜라가 아꼈던 고가의 도자기들이 산산조각 난 채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 파편들은 마치 산산이 부서진 그녀의 야망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한혜라는 구치소로 이송되는 호송차 안에서도 끝까지 오만한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옆자리에 앉은 공난숙이 너랑 나랑 결국 같은 방 신세네, 한영순이라며 비아냥거리자 비로소 처참한 현실을 깨닫고 몸을 떨더라고요. 공난숙은 포승줄에 묶인 와중에도 숨겨둔 비자금의 행방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끝까지 탐욕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자금줄을 차단한 주하늘의 치밀함 앞에 그녀의 계산은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정신병원 폐쇄 병동의 차가운 벽 너머에서는 주영채의 기괴한 비명이 매일같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정원아, 너 오늘 디자인 정말 최고였어 라고 말을 거는 등 완벽하게 차정원의 자아에 잠식되어 있었는데요. 주영채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쉴 새 없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지만 그 그림들은 모두 과거 자신이 도용했던 차정원의 초기 작품들이었습니다. 주영채를 면회온 진세민은 철창 너머로 망가져 버린 친구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세민은 한때 정원을 시기하고 영채와 어울렸던 자신의 철없던 행동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무너진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이 비극을 수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던 진세훈 역시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복수를 위해 접근한 가짜였다는 배신감과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진실 사이에서 자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는데요. 진세훈은 면회를 온 주하늘에게 차정원에게 전해줘. 나를 죽여줘서 고맙다고 라는 짧고도 시린 말을 남긴 채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홍 셰프는 정원과 하늘이 자주 찾던 식당에 간판을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식탁 위에서 오가던 독한 말들과 음모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었기에 건양가의 몰락이 남긴 씁쓸한 뒷맛을 누구보다 진하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홍 셰프는 마지막 요리를 정성껏 준비해 김성희에게 대접하며 이제는 복수의 도구가 아닌 오직 사람을 살리는 요리만을 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성희는 정원이 보낸 짧은 편지를 읽으며 그녀가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들을 떠올렸고, 이제는 정원이 가짜의 삶을 벗어던지고 차정원이라는 본연의 이름으로 숨 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라고요. 그 시각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차기범의 유골이 뿌려진 쓸쓸한 겨울 바다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정원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지 않다는 듯 주하늘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주하늘은 정원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복수를 위해 세웠던 날 선 계획들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그려갈 미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하늘은 정원아, 내가 가짜 주영채로 살았던 시간은 버려진 게 아니야. 그 시간 덕분에 내가 널 다시 찾을 수 있었으니까 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는데요. 차정원은 수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진태석의 피를 증오하기보다 차기범이 물려준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생부 진태석이 마지막 순간 자신을 바라보며 지었던 그 섬뜩한 미소가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있었는데요. 그 평화로운 바닷가에서도 어둠의 그림자는 완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독강의 차가운 시멘트 벽에 기대어 앉은 진태석은 황 실장이 연휴 시간을 통해 은밀히 전달한 보고서를 읽으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관리해 온 비자금의 마지막 보루인 오메가 계좌가 아직 주하늘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무너진 건양그룹을 다시 세우기 위한 거대한 판을 감옥 안에서 짜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에게는 감옥이라는 공간조차 복수를 위한 잠시의 휴식처에 불과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한편 한혜라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던 윤비서는 한혜라가 구속되기 직전 내린 마지막 지시에 따라 건양가의 모든 치부가 담긴 진짜 장부를 품에 안은 채 주하늘의 추적을 피해 자취를 감췄습니다. 윤비서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것은 주하늘을 비웃는 듯한 가짜 서류들 뿐이었는데요. 이 장부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주하늘이 간신히 붙잡고 있는 건양의 경영권은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휘말릴 것이 뻔했습니다. 차정원은 밀려오는 파도가 모래 위에 쓴 자신의 이름 차정원을 서서히 지워버리는 것을 지켜보며 복수라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주하늘의 따뜻한 품에 안겨 눈을 감았고 두 사람의 등 뒤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마치 잔인했던 계절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서글픈 자장가처럼 들려왔는데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차정원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생부 진태석의 피가 흐른다는 그 지독한 낙인이 그녀의 무의식 속에 깊게 박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주하늘은 그런 정원의 떨림을 느끼며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지만 그의 시선은 멀리 수평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하늘 역시 윤비서의 실종과 진태석의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태도에서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정신병원에 수감된 주영채는 매일같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주영채가 쓴 편지 봉투에는 놀랍게도 차기범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며 자신이 진짜 차정원이라고 주장하는 주영채의 광기는 공난숙조차 두려움에 떨게 할 만큼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영채를 보며 영채야, 내가 정원이가 되면 엄마는 어떻게라고 울부짖었지만 주영채의 눈빛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진세미는 이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빠 진세훈의 병상을 지키며 홀로 건양의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세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의문의 메시지 한 통이 그녀의 숨을 먹게 했는데요. 거기에는 과거 차기범이 살인 누명을 쓰던 날 그 현장에 진태석 말고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조미향과 박경신은 주하늘의 지시에 따라 윤비서의 마지막 행적을 쫓던 중 한혜라가 버린 딸이 차정원 한 명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건양가의 족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향하고 있는 곳이 다름 아닌 주하늘의 투자회사 스카이 퀘스천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는데요. 노민구는 이 틈을 타 주하늘의 약점을 잡기 위해 구실장과 손을 잡고 차정원을 다시 가짜 주영채로 몰아세울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홍 셰프와 김성희는 정원과 하늘의 안위를 걱정하며 그들에게 닥칠 새로운 위기를 경고하려 했지만 이미 한혜라의 지령을 받은 괴한들이 두 사람의 바닷가 별장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더라고요. 차정원이 눈을 떴을 때 주하늘의 품은 따뜻했지만 별장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보이지 않게 살짝 손을 떨면서도 다시는 거짓 뒤에 숨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듯 모래사장 위에 자신의 진짜 이름인 차정원 석자를 깊게 새겨 넣었습니다. 차정원은 짐을 정리하던 중 차기범이 죽기 직전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편지 속에는 차기범이 진태석과 한혜라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정원이 진태석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살인자의 누명을 썼다는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기범은 정원이 피해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기자인만을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남길 바랐더라고요. 차정원은 양부의 숭고한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자신이 행한 복수가 과연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길이었는지 되물었습니다. 주하늘은 그런 정원을 뒤에서 안아주며 그녀가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도록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진세미는 오빠 진세훈의 병실을 지키며 가족의 붕괴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철부지였던 그녀는 이제 건양에 남은 조각들을 수습하며 주하늘과 협력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미향은 주하늘의 곁에서 스카이 퀘스천의 업무를 보좌하며 진태석 일가가 남긴 은닉 자금을 모두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노민구는 건양의 몰락을 틈타 이득을 챙기려 했지만 주하늘의 철저한 방어에 막혀 결국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박경신은 법정 증언을 마친 후 다시 조용한 삶으로 돌아갔고 차기범의 명예는 사후 재심을 통해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닌 깊은 상실의 슬픔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자신이 가졌던 천재적인 디자인 감각을 다시 되찾기 위해 텅 빈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진태석이 핥히고 간 상처 자국이 여전했지만 주하늘이 선물한 반짝이는 펜을 쥐고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적어 넣었더라고요. 차정원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이름을 훔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수감된 진태석이 여전히 면회에 온 변호사에게 무언가 은밀한 메모를 전달하며 섬뜩한 미소를 짓는 모습은 이 지독한 악연이 아직 완전히 마침표를 찍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윤비서 역시 한혜라의 지시대로 어딘가에 숨겨진 마지막 장부를 챙겨 사라졌고 그 장부의 행방은 오직 주하늘만이 눈치채고 추적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차정원은 바다를 바라보며 차기범이 꿈꾸었던 평범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주하늘에게 기대어 이제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는데요. 주하늘은 그런 정원을 바라보며 그녀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해변 뒤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 노을은 마치 이들이 지나온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시간을 덮어주는 듯했습니다. 차정원은 비로소 가짜 주영채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오롯이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의 첫 장을 넘기며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앞으로 닥칠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는 듯 잔잔하면서도 위태롭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